2013년 7월 어느 실종 사건으로 한 남자가 수배됐는데 이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 어쩌다 수배자가 되었을까? 군산에서 거주하던 40대 여성 A는 이혼 후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다. 어느 날 저녁 남자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한 뒤 외출한 A가 밤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A에게 연락을 했으나 휴대폰이 꺼진 상태로 연락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도록 휴대폰이 꺼져 있자 불안감을 느낀 가족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 이에 경찰은 A의 남자친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A의 남자친구는 다름 아닌 군산경찰서 소속의 정환근 경사. 이에 경찰서 동료들은 경악하게 되는데 왜냐면 그가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이다. 정환근 경사는 이미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절대로 A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하였으며 오히려 강압수사로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그 후 조사를 마친 그는 자정이 되어서 귀가를 하게 된다. 다음날 정환근 경사는 근무지인 파출소로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 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잠적을 한 것인데 그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집과 정반대인 강원도 용월로 향한 뒤 어느 대학교 근방 인근 다리 밑에 차를 버리고 시외버스를 타서 충북 제천으로 간 뒤 다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간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이용하여 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산으로 향한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하루 사이 이렇게 많은 지역으로 신출귀몰하게 움직인 것이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여 어디론가 가더니 다음날 오전 5시 40분경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전주로 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추게 된다. 며칠 뒤 군산 어느 한 농수로에서 실종된 A의 옷가지와 속옷이 발견되는데 옷에는 어떠한 혈흔도 없었으며 평소 사람들 눈에 쉽게 띄이는 곳에 위치하여 있었다. 용의자가 일부러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실종자의 물품을 여기에 둔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는 곧 정환근 경사가 군산 근처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잠복 수사 및 헬기 동원 등 수사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정환근 경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경찰이 일주일간 허탕을 치던 중 부여경찰서 소속의 이희경 경위는 근무를 마치고 논산 취암동 거리를 지나다가 어디서 본 듯한 남자를 목격하게 된다. 그냥 지나치려던 순간 갑자기 그의 뇌리에 정환근 경사가 떠올랐고 남자의 얼굴을 다시 확인한 뒤 이희경 경위는 확신을 갖게 된다. 어느 PC방으로 정환근 경사가 들어가자 이희경 경위는 논산지구대에 신고하여 함께 정환근 경사를 검거하게 된다. 검거 당시 정환근 경사는 언론 보도를 검색 중이었다고 한다. 정환근 경사 진술에 따르면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A를 만나게 되었고 둘은 곧 내연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둘 사이는 곧 삐걱거리기 시작했으며 정환근 경사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았고 그를 찾아온 A가 임신을 했고 낙태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으며 돈을 주지 않을 시 가족과 경찰서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여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인했다고 진술했다. 정환근 경사는 시신의 옷을 벗긴 뒤 폐양어장에 유기하였는데 국과수 부검 당시 시신의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임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A의 임신 여부를 떠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정환근 경사는 징역 14년을 선고받게 됐다.